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모든 것이 경계에 걸쳐 있다.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오신 환자분은요, 한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. 사실, 제 주요 고객층이죠. 50대 중반, 뭐 6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분. 어떻게 오셨냐면, 이제 몸이 좀 뭐 예전 같지가 않고, 뭐 피곤하고, 뭐 이제 그래서 오셨는데, 좀 피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. 뭐 안 한 지도 좀 오래됐고 해가지고,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쭉 혈압을 봤더니, 혈압을 이제 재봤더니, 뭐 한 140에 70 정도 나왔어요. 140, 70 정도가 나와가지고, 혹시 뭐 방금 오셨어요? 뭐 이랬더니, 뭐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, 뭐 조금 있다가 혈압을 좀 재보니까, 이거는 뭐 한 130에 80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렇지만 뭐 확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죠. 그렇다고 뭐 이걸 가지고 뭐 고혈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거고, 뭐 그러니까 이분은 뭐 아무 병도 없었던 그런 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피 검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면서, 당뇨 검사를 같이 제가 했거든요. 그래서 당뇨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, 공복 혈당이 이제 130이 나왔고요. 그 당화혈색소가 6.2%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이런 겁니다. 이게 사실은 그 당뇨의 진단 기준이라는 게 은근히 좀 이게 곱씹어보면 약간 복잡합니다. 오늘은 뭐 이번 기회에 그냥 당뇨의 진단 기준을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. 당뇨라고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느냐?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네 가지. 뭐냐면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가 6.5 이상. 이러면 당뇨죠. 또는 두 번째는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. 이러면 이제 당뇨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후 2시간 혈당이, 식후라고 하는 게 이제 75g 경구 당부와 이 검사랑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. 요게 이제 또 들어가죠. 또는 이제 뭐가 있냐면, 여기는 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예요. 또는.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네 번째는 뭐냐면, 당뇨병의 증상. 당뇨의 증상이 뭐가 있죠? 그러니까 이게 고혈당의 증상이 있다는 뜻이에요. 혈당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증상. 소변을 많이 본달지, 다뇨, 또 다음.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.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. 또 체중 감소. 요런 이제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,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당뇨의 증상으로 간주를 합니다. 이런 게 있으면서 무작위로 아무 때나 이제 잰 혈당이 이제 200 이상.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당뇨가 되는 거죠.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제시된 그런 진단 기준입니다. 그래서 요거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얼핏 보면은 이분은 어때요? 일단 뭐 그 A1C가 6.2%니까 1번은 만족을 안 하잖아요. 근데 공복 혈당은 어때요? 130이니까 2번 조건에 만족을 하죠. 그래서 2번 조건에 만족하니까 이분은 당뇨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이게?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왜 또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. 단서. 법전에 보면은 왜 단서 조항 이런 게 있잖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서가 있는데 4번은 이 단서가 안 붙어요. 근데 1, 2, 3번에 해당하는 이 항목에 해당이 되면 이제 단서가 붙는데, 이거는 이제 한 번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이게 나오면 그때 이제 진단을 해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, 당이라는 게 꼭 그 당뇨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, 또 이제 검사 결과 자체도 뭐 이제 약간씩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검사실에 따라서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뭐 검사 뭐 시약에 따라서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당뇨라는 건 한번 진단이 되면 어때요? 이거는 그 환자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질환의 어떤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한 번으로 진단을 하긴 좀 그렇고, 이런 거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이제 2번입니다. 2번 이상 나오면은 이걸 이제 진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 이렇게 공복 130이 나왔다고 해서 당뇨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또 약간 느낌으로 보면 공복 126 이상이라 그래도 이게 뭐 130인 거랑
뭐 190인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. 190인 거면은 사실은 뭐 아이 거의 뭐 당뇨가 맞겠구나. 근데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다음번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.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130이 나오면은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는 거죠. 다음번에 보면 안 나올 수도 있는 뭐 전당뇨,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. 그럼 이 당뇨가 진단이 안 났잖아요. 하지만 애매한 상태죠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날 오시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.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다른 날 와가지고, 뭐 A1C를 하는 건 아니죠. A1C는 3개월 평균이니까, 이거는 뭐 이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닙니다. 하는 게 아니고, 뭐, 공복혈당을 이제 재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식후도 가능한데, 저는 사실 식후보다는 이제 공복을 많이 이용을 해요. 왜냐면은 이게 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. 근데 공복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공복을 이용을 하고요. 이제 당뇨 그 조절이 들어갈 때는 식후 1시간, 식후 2시간 혈당을 참조를 하는데, 일단 진단을 할 때는 저는 공복을 조금 더 많이 참조를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다른 날 와서 공복 혈당을 검사를 하거나,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? 두 번째는 예전 검사 기록이 있다면 예전 검사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. 예. 여기 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이라고 했는데, 이 반복이 꼭 미래를 의미할 필요가 없죠. 현재 시점이 X라고 했을 때 꼭 X 플러스 알파가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더라도 반복적으로 나온 거면 진단이 되는 거죠. 마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데, 그때도 뭐 조금 혈당이 높다고 했었다고 해요. 근데 정확히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나고, 그래서 그걸 한번 가지고 와보셔라. 그래서 그걸 보고 진단이 되면 뭐 더 검사할 필요는 없는 거고, 만약에 이제 진단이 안 되면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, 이제 이렇게 하려고 예전 검사 기록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뭔가요? 혈압, 당뇨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 삼형제 막내라고 할 수 있죠. 콜레스테롤입니다. 콜레스테롤.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LDL이 136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좀 애매한 수치죠.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약간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혈압이나 당뇨는 명확하거든요. 근데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치료를 언제부터 어떻게 하느냐, 요게 이제 좀 의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한국 동맥지질 학회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씁니다. 거기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리스크 팩터, 즉 뭐 위험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 당뇨, 고혈압, 담배, 뭐 가족력 이런 거예요.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할 때 LDL이 얼마 이상이면은 이걸 치료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전혀 없다. 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고요. 이제 한계가 있다. 그러면 이제 LD 160. 이게 55세 이상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. 근데 이분은 사실 50대 중반이긴 했는데 53세인가 그랬어요. 이게 55세가 안 넘어서 사실 아니었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위험인자가 하나 있을 때의 경우에는 LDL 수치가 이제 160이 넘으면 약을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,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콜레스테롤 언제 치료하느냐? 그래서 보통의 경우, 그냥 위험인자 복잡하게 빼버릴게요. 그냥 패스하고, 좀 보통의 경우에는, 보통의 연세 좀 있으신 경우에는 LDL이 160 이상인 경우에 치료한다.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분은 136이잖아요. 그걸로 따지면은, 치료하는 게 아니죠.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당뇨가 좀 애매한 상태잖아요? 당뇨가 좀 애매한 상태인데, 만약에 이분이 당뇨가 있다. 만약에 당뇨가 있으면, 언제 치료하느냐? LDL이 100 이상이면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면 콜레스테롤도 같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뭐 혈압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, 만약에 이분이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, 지금은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했죠.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고혈압이 있다고 했으면 LDL이 130 이상이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치료 이것도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음번에 오셔서 당뇨를 이제 혈당을 딱 재봤어요. 공복 혈당을 재봤는데 150이 나왔다. 이러면 이제 같이 메폴민하고 콜레스테롤 스타틴이
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오는 그런 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뭔가 이 의학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어디에는 걸치고 또 어떤 기준 어떤 데는 또 안 걸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이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. 잘 모르고 뭐 괜찮다는 건가요? 안 괜찮다는 건가요? 자꾸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는 하셔야 되는데 뭐 조금 있다 오셔서 체크를 좀 해보시고 며칠 있다가 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약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.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점에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만약에 이게 진단이 되면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애매한, 모든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혈압, 당뇨, 콜레스테롤이 되겠죠. 그런 이제 세 가지 병이 이제 좀 경계에 걸쳐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